기묘일주. 자, 천간의 기토, 기묘일주인데요. 천간의 기토는 무토에 의해서 들어온 외부의 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분석해서 외부로 발산하는 능력, 이것을 기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국의 기토는 기사해서 세상과 교류하면서 쌓아지는 경험들 또는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분석을 해서 눈으로만 보고 느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마냥 희망적인 기사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기토라고 한다면, 갑술국의 기토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눈으로만 봐왔던 것들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단계의 기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세상에 뛰어드는 단계가 됐으니 실수가 많은 기토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지식을 여기저기 시험해보는 단계의 기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의 묘목은 이제 떡잎이 갈라지는 모양, 그리고 새싹이 피어나는 그런 모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끼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형상이다라고 해서 묘라고 하는 토끼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거나 이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국의 묘목은 정화를 만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적으로 쳐다보게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갑술국의 묘목은 기토를 만나서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조금씩 부딪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묘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상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만물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기토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름을 알게 된 묘목이 만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일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능하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잘 찾아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묘일주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게 되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인 마인드가 강하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끼어들고 참견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견을 잘 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알지만 내가 잘 되는 방법은 잘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기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는 얇은 흙을 얘기를 하고 묘목은 새싹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뚫고 올라오는 이런 성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정적이기보다는 기토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또는 을목이라고 하는 목의 기운이 더 잘 되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또는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항상 그래서 기묘일주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 얘기 막 잘 귀 기울여서 듣고요. 사소하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잘 아는 분야가 있으면 끼어들어서 막 간섭하고 얘기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친적으로는 편관이 지지에 있는 거거든요. 편관은 체면 치레를 한다든지 또는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속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나보다 남을 위해서 또는 주변의 분위기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일주는 어쩔 수 없는 일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만 끈기는 좀 약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책임감은 있지만 끈기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묘목은 난습해지기 쉬운 형태의 나무이거든요. 목은 습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화가 있으면 난습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호술생이라고 한다면 일지에 도화를 끼고 있으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쓸데없는 남자들이 잘 꼬여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적당히 수도 있고 화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쓸데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건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은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 형태이잖아요. 기묘일주 이렇게 하면 하극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 기묘일주 같은 경우에 편관이 일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들과 노는 것보다는 아랫사람들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치고 올라오더라도 살인 상생을 해서 나한테 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묘일주 같은 경우는 살인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살이 일간을 침범하는 형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랫사람들과 친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아랫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랫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지는 배우자궁을 뜻하는 건데요. 남자는 배우자궁에 저렇게 편관이 들어가 있게 되면 좀 강한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좀 잡혀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난 여자보다는 좀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일지 배우자궁에 관이 있으니까 뭐 남편감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인목에는 병화가 들어있으니 살인상생이 되지만 묘목은 살인상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한테 너무 잘해도 배우자가 내가 잘해주는 걸 잘 모른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다 배우자를 만날 때 너무 잘난 사람보다는 좀 착한 사람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묘일주 그랬으니까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을 좀 의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스펙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건을 보고 만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보다는 항상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의 성향 자체가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게 기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하는 묘목, 배우자궁에 있는 편관이 일간을 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발전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이 없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한테 좀 더 발전하라고 하는 자극적인 요소, 자극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주변 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는 것이 기묘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일주이고 남들에게 조금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일주가 기묘일주이거든요. 하지만 저것이 잘난 척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잘나지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출발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혹시 주변에 기묘일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묘일주가 잔소리 한다 그러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적절히 잘 분석해서 하는 얘기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기묘일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요.